부자가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저희가 고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인플레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크게 개편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관님,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어요.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가격이 한 2.6배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상속세가 과거는 특권층만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이런 부분의 왜곡을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일괄 공제는 높이는 대안들 여러 고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저출생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녀 공제를 이번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또 질문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녀가 이제 한 명일 경우보다 두 명, 세 명일 경우에 이 상속세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일괄 공제 10억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거에 따르면은 현재 한 자녀인 경우에도 현재보단 유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질적인 세부담이 지금 현재 이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이제 그 공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90% 이상이 자녀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부인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랄지 장기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다자녀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5억 원은 일괄 공제는 이번에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게 28년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일괄 공제를 지금 아마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일괄 공제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에서 저희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공제를 높이면은 현재 일괄 공제 높이는 것보다 더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25년 만에 50%에서 40%로 인하가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혹시 또 있을까요? 상속세가 이제 높은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은 과거에 소득세나 이제 중간에 양도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원이 투명하지 않았던 시절의 상속세가 상당히 높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금융실명제 이후로 여러 가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랄지 현금 영수증이 많이 세원이 투명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높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평균 세율이 26%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40% 낮추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고요. 10억 원 초과는 40%, 또 기존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네요. 네, 이렇게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와 또 혜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율하고 과표 부분만 따지면은 저희 한 2.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체 인원은 한 8.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자녀 공제까지 그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 4조 원이요. 예, 그 정도는 예상이 되신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최고 세율 자체를 좀 인하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뭐 부자 감세다 예.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게 된 배경이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상속세율이 높았던 게 중간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이게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뭐 나중에 최종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그 뭐 OECD 국가에 비해 당연히 많은 것도 당연하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업 상속이랄지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낮추게 됐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최고 구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그 자녀 공제 확대랄지 그리고 그 최저 구간을 1억 높인 부분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 많은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최고 뭐 일명 부자 감세였다가 예. 중산층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인하가 되면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까 여전히 높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계적인 뭐 전체 OECD 평균이 26%고요. 저희가 자녀 공제 같은 부분은 이번에 많이 높였지만 그 제가 지금 자세한 숫자는 기업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율도 저희보다 낮지만 1,000만 불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다시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희 그 상속세율은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유산취득세 방식이랄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편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잖아요. 예. 규모가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이번에 종부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희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과표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주탁제에 대한 중과세도 이제 해소를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저희 왜곡 현상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이제 뭐 폐지를 하자든지 논란이 있는데 예.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전 문제 그리고 재산세하고 통합 문제 등등등은 좀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예. 뭐 추진이 돼서 포함이 될 것이다. 예, 최종적으로 저희 뭐 재산세하고 통합이랄지 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어떤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인데 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우려하시는 시각에 대해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가 워낙 저희 20년이 넘은 이제 과표 구간과 제도였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네.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세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많은데 작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워낙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경기가 어려서 된 부분이고 예. 뭐 올해 1, 4분기만 작년하고 비교하더라도 기업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액 기반 확충 노력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예. 뭐 근본 세법 개정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세 7개 조세 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종료를 시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세금 신고하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전자 신고할 때 세액 공제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뭐 97%, 8%까지 간 종부세랄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좀 혜택을 좀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 세입 확충 노력도 이번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또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예. 이게 이제 사실 내년이었는데 2년 유예를 해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시세 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제 제도화를 이제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7년부터 서로 가상자산에 관한 국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좀 정착되는 걸 보고 그 과세 정보에 대한 그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예. 결혼 장려 정책인가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결혼과 출생 장려 정책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가 저출생 대책 할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된 내용이고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혼 가정에서도 이제 출생이 많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그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출생률이 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부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소급 적용이 될 것인가 또는 재혼, 나이의 구분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예. 요즘 만 원에다가 늦게 출생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일부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평생 한 번에 대해서 평생 한 번에 대해서 두 번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에 또 혼인 신고를 안 그래도 미루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신데 네, 이것 때문에 트렌드잖아요. 혹시 또 미루실까봐 저희가 이제 대책 발표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 소급해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예. 이번에 10만 원씩 늘리는 걸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0만 원씩이면 충분할까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동수당을 저희가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네. 그거에 좀 맞춰서 다 10만 원씩 늘리는 걸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또 서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됐는데, 근데 혹시 요즘에 이제 강습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강습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강습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대상도 저희가 7천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까지는 저희가 물론 이제 요즘 워낙 본인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드리는 건데 강습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용료까지만 헬스클럽과 수영장 이용료까지만 저희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던 부분이 아까 결혼 세액공제도 있었지만 결혼 페널티를 좀 없애자라는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그리고 원래 부부인 경우에는 3,8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대상이 많지는 않겠으나 저희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없애보자라는 취지에서 아까 단독 가구 2,200원 2배인 4,400만 원을 높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